목회자와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고 오카는 목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의 호를 붙인 은보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열고 제자 훈련의 본질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와 양전백 목사를 소개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단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했던 고 오카는 목사를 따라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운동을 펼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의 호를 붙인 은보 포럼이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교회갱신협의회, 고 오카는 목사가 남긴 신앙유산이나 다름없는 교회와 단체들입니다. 오카는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각성을 촉구했고 개교회주의와 세속화의 길에 빠진 한국교회 갱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의 꿈을 꿨던 은보 오카는 목사의 뜻을 이어가자는 은보 포럼이 18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은보 포럼은 경과 보고에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패러다임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교회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어디에도 오카는 목사가 남긴 신앙 정신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은보 포럼 창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은보 포럼에는 김명호, 김상철, 김원배, 박은조, 이문식, 이찬수 목사 등 2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이라는 열매가 나오기까지 시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뇌하셨다며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고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뇌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또 위로와 기쁨을 또 맛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은보 포럼 그리고 또 오카는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보 포럼 초대 대표는 평택 대광교회 배창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은보 포럼은 설립 취지문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 다시 제자훈련의 본질을 붙잡겠다며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자훈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수, 이동원 목사와 함께 은보 포럼 고문으로 추대된 홍정길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는 옥 목사의 삶 속에 묻어났던 열정과 겸손, 지혜, 인내를 구하면서 은보 포럼을 이끌어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옥 목사님 흉내내지 마시고요. 옥 목사님 배우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 발자국을 뒤로 따라가 보십시다. 은보 포럼은 앞으로 오카는 목사의 평전과 영화 제작, 제자훈련 세미나, 한국교회 갱신과 연합운동 지원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와 양전백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길선주 목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끈 위대한 부흥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가운데 한 명으로 1919년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평양 겨울병원에서 가서 그때 이승원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승원으로부터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담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습니다. 민족 대표 33명이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하던 날도 오래전에 약속한 부흥사경회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해도 장년군에 있는 그 부흥 집회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못하지만 그러면 내가 도장을 대신 참여 직접 못하지만 내가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선언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경성법원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독립운동가로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결수로 7개월 동안 복역한 사실이 확인돼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서받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항상 집에 태극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도 한국식으로 건축했으며 우리 전통 가락으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교회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인 동시에 민족운동 또 독립운동에 그런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몸을 두고 또 다른 발은 민족의 강에 발을 담그고 계시던 그런 분인데 양전백 목사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길선주 목사와 동기생이었습니다.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했던 105인 사건에 연루돼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굶긴다든지 또는 잠을 안 재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하여튼 그 당시 그 고문 방법만 72가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심한 고문 속에서 결국은 이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1914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장, 1916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권유받고 지체 없이 서명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이제 어른이고 대표가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표로 들어가야 말하자면 좀 더 그 설득력도 있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 선우역의 얘기를 듣고는 큰 주저함 없이 바로 대표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참여하신 분이죠. 양전백 목사는 당시에 다른 민족주의자들처럼 교육 사업을 펼쳤고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한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흥사가 됐든 또는 학교 선생을 했든 아니면 교회를 했든 그들이 하는 메시지 속에는 늘 민족사랑, 그다음에 그 애국정신 이런 것이 늘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건 오늘날 같이 무슨 교세를 확보한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인기를 영합한다. 이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성폭력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대응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잇따라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장총회 소속 박모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회법정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한신대 신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교단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폭력을 저질러 사회법정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수감된 박 목사에게 노회 재판국이 정직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기장총회 목회자와 신학생 등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박 목사의 면직과 출교를 요구했지만 노회 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박 목사가 속한 노회원들이 정직 3년을 선고한 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회 재판국이 정직 3년이라는 판결을 내릴 동안 총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기장총회 산하인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기장총회 내 목회자들과 한신대 학생들이 피해자를 위한 대책과 철저한 진상조사, 박모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도 긴급하게 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처벌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성폭력이 벌어진 뒤 사후 대처 매뉴얼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 교단이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미비한 제도 그리고 아직 인식이 좀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제도도 반드시 정비해야 되고 대책위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주말 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2차 가해의 유형과 방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확실한 징계, 그리고 확실한 사후 대처가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교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거나 공정하게 처리됐다라고 하는 선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피해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것을 자체를 두려워한다거나 기장총회는 박 목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총회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단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기장총회가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한신대 신학과 교수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졸업생 2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백석대학교 찾아가는 졸업식은 지난 14일 미국 괌 쉐라톤 라구나 호텔에서 열렸으며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26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K-무브스쿨과 청년 해외 진출을 돕는 청해진 사업을 수료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린 백석대 찾아가는 졸업식에는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정정미 학사부총장이 직접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제14회 예수목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가 한국의 실업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공공기관이 손쉬운 인사관리에 길들여져 비정규직 고용을 여러 방식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이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교수는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05년 전남 고흥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고흥읍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11호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선창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비전센터 완공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고흥읍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11호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고흥읍교회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거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흥읍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고흥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 등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섰으며 이기풍 목사와 김정복 목사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대전 선창교회가 비전센터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해 비전센터를 건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성경적 재정 운영 방법과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과거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고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부의 성경적인 사용 방법을 연구해온 행복한 부자학회가 행복한 부자학의 원리를 주제로 2019 동계 정기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홍종관 교수와 이우윤 목사 등 강사 5명이 나서 성경적인 부의 사용법을 비롯한 재정 활용과 절약 등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자랑스러운 고신이 걸어온 길, 자랑스러운 고신이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1회 고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현규 목사는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